공생농법 12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내부 요소 중에서 유기산에 관한 강의를 김용현 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유기산이 들어가면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요. 유기산이 물을 흔들어줘요. 물을 활성화시켜서 물을 흔들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세포가 흔들리는 거예요. 개가 들어오면 몸이 세포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그걸 쳐다만 봐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포가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딱딱하다는 얘기는 건강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더 안 좋은 거. 인위적으로 식초라던가 레몬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세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거. 뼈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세포를 부드럽게 해서 막 고개하고 고개 친구들 막 식초 막 먹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부드럽게 세포를 부드럽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레몬 먹이면 됩니다. 자, 유기산인데 유기산이 가장 많은 게 목초액이에요. 의외다. 목초액만 잘 활용을 해도 농업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부 상황이에요. 내부 상황. 목초액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선택적 살균을 해요. 자, 공진화되어 있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선택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진화되어 있는 것한테는 플러스, 공진화가 안 되어 있는 것한테는 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초액을 뿌리면 부패균은 어떻게 되냐면 죽고, 호기성균은 이야 신난다 하고 늘어나요. 나무에다가 겨울부터 봄까지 3, 4회에 거쳐서 목초액을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선녀나방이라든가 이런 알들 많죠. 얘들은 죽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죠. 사마귀는 안 죽어요. 공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마귀하고? 사람이 사마귀를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균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토양을 개량할 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탄저나 이런 균들은 죽고, 토양을 개량하는 것들은 살아요. 왜 그러냐면 식물이 생존을 할 때 미생물하고 신호가 뭐냐면 유기산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있어, 내가 너한테 유기산을 줄게. 호흡하면서 탄산도 만들어내고 유기산을 줘요, 미생물한테다. 그러면 미생물이 유기산을 숫자가 확 늘어나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초액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나무가 잘 살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토양을 막 개량해주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무가 우리한테 영양분을 줄 거야, 이런 신호예요. 또 반대로 미생물이 호흡하면서 미생물이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산을 만들어내요. 이거를 줘요. 그럼 식물이 뭐냐면 미생물이 풍부히 활동하고 있네? 그러니 내가 잘 자랄 수 있겠구나 하고 잘 자라는 거예요. 목초액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무를 태워서 나온 거잖아요. 나무를 숯가마에서 집어 넣어요. 이제 이 안에 꽉 찬 가마에다가 나무들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을 떼요.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면 확 타죠. 850도 정도 됐을 때 불을 조절을 해요. 확 태우는 거 아니에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재만 남아요. 완전 연소가 돼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속까지 거의 다 탈 때 산소를 공급을 끊어요. 완전히 막 메꿔요. 그럼 이 안에 850도인 상태에서
나무 속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한 200도에서 240도 올라가요. 이때 뭐가 되냐면 수증기가 물질을 녹여서 날아가요. 기화돼서 날아가요. 기화돼서 날아가는 애를 냉각시켜요. 그러면 그것이 목초액이에요. 그래서 목초액은 대부분 수분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십 가지의 유기산을 가지고 있어요. 초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기산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선택적 미생물이라서 발에 무좀이 생기면 담으면 나아요. 왜냐하면 무좀균은 병원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렇게 얻어진 그 목초액 속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고 가장 핵심이 유기산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삽목할 때 목초액을 한 100배 정도 희석해 갖고 그 삽목토에다가 살짝 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미생물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고 부드러운 땅이야. 그러니 얘가 뿌리를 내려도 되죠. 빨리 내려요. 심지어는 한 10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내려요. 상토. 그렇죠. 상토에다 뿌려주면 뿌리가 빨리 내려요. 눈에 보이게 빨리 내려요. 심지어는 2, 3일 내에 뿌리가 난 걸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까지 빨리 뿌리가 내려요. 어린 식물한테다가 목초액이 그걸 땅에다가 계량을 해서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미생물이 풍부하고 좋은 땅이야. 미네랄도 많아.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린 뿌리를 내리는 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양제니 목초액을 뿌린 것과 안 뿌린 것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그럼 뿌린 애는 하얗게 있고 안 뿌린 애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유전자가 보니까 여기가 땅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미생물이 풍부한 거예요. 내가 자랄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마음 놓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목초액이 발근을 유도하거나 어린 나이에 뿌리를 생육을 시키는 것에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해줘요. 목초액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들이 뭉쳐지면 호르몬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걔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걸랑요. 그래서 목초액을 가지고 목초액이 없으면 식초도 같아요. 식초도 유기산이에요. 목초액은 원래 까마니까 그렇지만 식초도 그래요. 땅에다가 희석해갖고 뿌려봐봐요. 그럼 땅 색깔이 까맣게 변하죠. 왜냐면 미생물이 활동하고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색을 싹 바꾸죠. 금방 나타나죠. 여름이면 이틀이면 색이 싹 바뀌죠. 그게 뭐냐면 다른 식물이 유기산을 안 내놔도 미생물들이 여기는 식물이 풍부하게 자라고 우리가 자랄 조건이 돼야 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목초액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요. 지금 쓰는 퇴비들 있죠.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그 대장균을 이용한 발효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은 그 대장균이 병원균이에요. 병원균이 있으면 농사가 망치잖아요. 그래서 퇴비를 좀 말린 다음에 목초액을 벗어 걔를 적시해내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죽어요. 내가 축산을 하는데 바닥에 냄새가 나고 도표균이 버글버글 거려요. 그럴 때 목초액을 뿌려주면 멸균이 돼요. 도표균이 죽어요. 닭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나면 목초액을 뿌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발효액을 뿌려주면 멸균이 된 상태에서 발효액이 들어가니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 발효액하고 그 목초액은 한 세트로 잡아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살균은 뭐가 해주냐면 목초액이 해주고, 좋은 균은 발효액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유도시켜주면 굉장히 한 세트를 잘 쓸 수 있는 그 세트 플레이가 되니까 충분히 그 농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것이 들어가서 미생물도 살리고 식물도 살리는 기가 막힌 생명 활동이에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레몬 먹으라 그러죠. 유기산 먹으라는 뜻이에요. 비타민이 합쳐지면 유기산이 돼요. 유기산은 굉장히 많은 비타민의 복합체예요. 유기산이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 뭐가 돼요? 비타민이 되죠. 비타민이 들어가면 식물은 어떻게 돼요? 잘 자라죠. 그래서 그 비타민을 먹지 말고 레몬을 먹어요. 피곤할 때. 왜냐면 유기산 함량이 적더라도 그게 깨어지면 수많은 비타민으로 깨져요. 비타민이 수백 개 모여야 유기산 하나가 되니까 굳이 비타민을 안 먹고 유기산을 먹어서 됩니다. 퇴비에다가 목재에 뿌릴 때는 희석을 예, 희석률은 약해도 돼요. 아, 한 1000배 미친 안 들어가도 거의 10,000배까지 효능을 해요. 그거 자체는요. 나무에 뿌리는 것도 맨 같습니다.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지로 뿌릴 때는 돼요. 원액일 때. 아까 살균이라고 했잖아요. 네. 선택적 살균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살충제도 돼요. 근데 뭐도 돼요? 제초제도 돼요. 목초액이 구성 성분에서 유기산도 있고요. 벤젠도 있고요. 페놀도 있고요. 폴리페놀도 있어요. 타르. 벤젠이 여러 개 모이면, 비타민이 여러 개 모이면 유기산이고요. 요것과 벤젠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복합체예요. 벤젠이 많이 모이면 페놀이 돼요. 페놀이 많이 모이면 폴리페놀이에요. 이 폴리페놀이 끈적끈적하면 타르예요. 페놀이 벤젠이 뭐예요? 우리가 벤젠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발암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일대 발암물질이에요? 석유에서 그렇죠. 공진화가 아닐 때. 벤젠 많아요. 어디 있어요? 가장 벤젠 많은 거. 서부. 벤젠골이에요. 방향족이라고 해서 향기가 나는 건 전부 다 벤젠골을 갖고 있어요.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깻잎 다 벤젠이에요. 그러니 솔잎 먹으면 암을 치료하잖아요. 깻잎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허브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공진화예요. 요게 석유는 공진화가 아니라서 독이 되는 거고 이쪽은 독이 안 되는 것의 차이예요. 근데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한 독성이라서 살충이 되죠. 농약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폴리페놀 농약이에요. 폴리페놀 넣으면 충들 다 죽어요. 그래서 목초액을 뿌렸을 때 나무에다가 겨울에 목초액을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겨울을 월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벌레라던가 거기에 알을 까놓은 애들을 폴리페놀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초제는요, 왜 제초제냐면요, 생리활성이라서 그래요. 내부에서 세포액에서 얘를 얼마큼 활성시키냐가 유기산이라고요. 근데 목초액이 원액일 때는 생리활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냐면 원액을 따뜻한 날에 뿌리면 죽어요. 여름 돼서 한 20도 이상 될 때 아침에 오늘 날씨 맑음 이런 날에 목초액을 등에다 지고 쫙 뿌려요. 그러면
10시부터 온도가 쫙 올라가죠. 그러면 생리활성제가 유기산이 몸속으로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막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터지는 거야? 예, 뭉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많이 조직이. 그래서 제초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초제라고 해서 비선택성이에요. 그래서 잡초만 죽이는 줄 알고 고추밭에다가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선택이에요. 고추도 다 죽어요. 어릴 때 이 비선택이라서 보통 내가 농업했을 때는 예초기로 한번 쳐내고 그러면 새싹이 싹 돋아요. 그때 뿌리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약하걸라는 다른 애들은 좀 강하고 목질부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 가송 같은 데는 뿌려도 돼요. 왜냐면 사과는 다 위에 있잖아. 목질부를 감싸 있잖아. 피해가 안 나오니까 쳐버리고 요거를 하면 생리 활성화를 시켜서 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늙어서 세포를 파괴해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히 상승할 때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하냐면요, 수분도 활성화시켜요. 수분을 활성화시키니까 물의 입자를 작게 만들어요. 유기산이 물 입자가 작아지면 물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살충제를 써야 돼요. 살균제를 써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영양 액비를 써야 돼요. 이럴 때 보통 500배 정도에서 1000배 정도요, 목초액을 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 입자가 작아져서 효능이 막 증가해요. 보통 쓰는 영양제의 3배를 증가시켜요. 3배에서 4배라 그러는데, 이걸 쓰면 살충제를 3분의 1만 뿌려도 되고 농약을 3분의 1만 뿌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약재를 쓸 때 어쩔 수 없이 농약을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써야 되면 500에서 1000배짜리의 목초액만 희석만 해도 내가 영양제를 써야 돼요. 이럴 때 목초액을 500배나 1100배만 같이 세팅을 해줘도 효능이 확 올라가죠. 그냥 물에다가 500배나 1000배 정도 희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1톤을 내가 준비를 했어요. 1000분의 1이면 전시시 1000cc죠. 1톤이면 1리터만 1리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도 많아. 2000배까지 3000배까지 나는 그렇게 써요. 언제 쓰냐면, 저 바깥에 여름 되면 장마가 쏟아져요. 지겹게. 장마가 쏟아지고 나면 장마 끝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온도 올라가고 장마 때문에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그때 병이 쫙 퍼져요. 마지막 장마 온다고 할 때, 장마 올 때 스프링클러에다가 목초액을 희석해서 같이 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초액이 들어가서 탄저병 같은 걸 싹 다 눌러버려요. 그래갖고 병이 안 와요. 식물이 썩을 애들이 안 썩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건 물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물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요, 부패균이 안 살아요. 부패균은 물이 꼭 고여야지만 생겨요. 물을 받아놓고 뱅뱅뱅 계속 돌리면 물은 안 썩어요. 그런데 가만히 냅두면 썩어요. 물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게 목초액이에요. 내가 영양제를 쓸 때 한 말에다가 조그마한 이런 뚜껑으로 한 뚜껑만 집어넣고 영양제를 넣고 저어요. 그러고 나서 쓰면 이 효과가 3배에서 4배쯤까지 효과를 급상승시켜 줄 수 있는 애가 목초액이에요. 그렇게 해줘도 돼요. 수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거고, 내부로도 생리 활성화도 시키고, 선택적 살균도 하고, 선택적 살충도 해주고. 잘 쓰면 기가 막힙니다. 못 쓰면 제초제 되는 게 분명히 제초제예요.
온도에 따라가요. 그래서 원액은 이렇고요. 원액에서 20에서 50배까지가 원액 범주로 들어갑니다. 목초액을 20에서 50배를 섞어도 되는데 보통 20배까지만 원액으로 쳐줘요. (100배일) 때 주로 쓰는 게 살충으로 써요. 살균도 합니다. 이때까지도. 그 다음에 500배 정도로 들어갈 때는 뭐로 쓰냐면 영양제로, 500에서 1000배로 갈 때는 활성제로. 온도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목초액을 쓸 때는 25도 이상일 때는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석을 많이 시키다. 25도 이상인데요. 언제 때요? 25도 이상일 때 쓰지 말라 그래요. 전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대신에 무슨 뜻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희석.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써주면 목초액에 대한 피해는 없어져요. 하지만 제초제로 쓸 때는 훨씬 더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 온도에다가 써주면 효과를 잘 볼 수 있어요. 내가 목초액을 예를 들어서 황토 같은 데다가 조금 희석을 해갖고 발균 효과 굉장히 좋아. 소량 넣는 거예요. 물 넣을 때. 그러면 눈에 띄게 삽목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해지는 게 목초액이에요. 그리고 균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삽목 자른 부위가 손상이 안 돼요. 살균도 하는 거예요. 뿌리 성장은 어쨌든 유기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의 성장은 아니더라도 뿌리 성장은 유기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면 목초액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먼저 뻗게 하는 거예요. 뿌리와 잎이 있어요. 뿌리, 잎 줄기. 뿌리가 먼저요, 잎이 먼저 내려요. 뿌리. 그렇죠. 이럴 때 여기 0이란 뜻이에요. 얘가 뿌리가 내리면 잎이 성장하죠. 1로. 그럼 얘는 그때는 2예요. 그러면 이만큼 성장이 있으니까 얘가 2가 될 때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 양이 많아야 돼요. 뿌리와 잎의 율을 TR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와 잎의 비율. TR율을 맞춰서 뿌리를 잘 발견시키려면 유기산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건 목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식물의 뿌리를 풍부하게 뻗으려고 하면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한 1000배 정도 먼 일이건 농약을 치건 물을 주건 관주를 하건 그 물통 속에다가 목초액을 넣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일단 물이 활성화되고 제일 좋은 게 물이 안 썩어요. 부패균이 안 들어와요 물통에. 농업용수들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잖아요. 안 쓸 때 농업용수가 상하잖아요. 이럴 때 목초액을 1000배, 10,000배까지도 효능이 있어요. 0.001까지 효능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물을 물통에다 넣어놓으면 그 물이 안 상해요. 병원균이 안 생겨요. 최대한 깨끗한 유기산이 들어있고 미네랄이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정화하거나 씻는 데도 목초액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 유기산 5,000배 정도를 희석을 했어요. 그럼 뭘로 쓸 수 있어요? 세척제. 세척제. 내가 오랫동안 뭘 보관하고 싶어요. 씻어서 보관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일 때 이 정도는 못 느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소량을 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농약 이런 것들이 잔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농약 쳤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목초액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상추를 씻어요. 그리고 잠시 2, 3분만 뒀다가 꺼내면 농약 잔류량이 없어요. 어. 식초를 넣어요. 그렇죠. 식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네. 그 얘기예요. 유기산. 유기산이 농약하고 결합해서 침전물을 만들어서 떨어뜨려요. 씻어내고. 그래서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것들 오면 식초라던가 목초액 같은 걸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세척을 하면 농약이 들어있을 염려가 없어요. 물로 씻어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세척을 하면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딸기 같은 거 못 씻잖아. 이런 애들을 세척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돼요. 응. 우리 발효액 만들 때도 목초액이 조금 들어간 게 없습니까? 조금 들어가도 관계 없어요. 근데 잘 안 넣죠. 왜냐면 목초액은 고유의 향이. 타르 향이 있으니까. 폴리페놀이 이게 독이에요. 엄청난 살충이라고요. 세포를 죽인다고요. 폴리페놀 향이 사람들이 싫어요. 타르는 더 강력한 폴리페놀의 덩어리라고. 와인에도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그건 공진화되는 거기 때문에 향이. 그렇죠. 안 그러면 죽어야죠. 사람이 와인 먹고. 그렇죠. 근데 죽어요. 와인 먹으면 죽어요. 알코올 때문에. 폴리페놀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예, 예. 폴리페놀 농법이 더 많이 가. 예, 요즘 요것만 부각을 시켜서 폴리페놀 농법 이렇게도 나와요. 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고 얘를 써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목초액만 잘 다뤄도요 영농비 거의 안 들어요. 땅 빨리 발효시키고 싶고 땅 빨리 개간하고 싶으면요 목초액만 잘 써도요 거의, 그러니까 딱딱한 땅이 물리적으로 바뀌는데 며칠 안 걸리는 게 목초액이에요. 유기산이 활성. 예. 땅 용사 오래진 거 막 이렇게 뭐 염류장에 있고 이래서 막 딱딱해지잖아요. 목초액 갖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푸르륵 하고 불러져. 청배. 5,000배, 1,000배 그냥 조금만 그 냄새도 안 나도 돼. 냄새도 안 나는 거 뿌려도 돼요. 예.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맥반석 물 먹으면 냄새 나요. 그런데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유지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희석배수가 적어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은 자 이거를 해요. 그러면 목초액을 내가 구해왔어요. 어디다가 보관해요? 통에다 놓고 상온에 보관하죠. 네. 그도 좋은데 한번 얼렸다 보관하세요. 얼려요. 저는 그래요. 냉동. 냉동실에다가 얼려요. 냉동실에 얼리면 어떻게 돼요? 냉동실에 얼리면 목초액의 상당한 부분이 물이에요. 물로 해서 얼음이 떠요. 그럼 걔를 끌어버리고 하면 목초액 저장도 엄청 줄어들어요. 인간도. 버리고 얼음만 버리지 물을 버려요. 얼음을 버려요. 예, 예. 그럼 굉장히 고농도의 목초액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럼 보관도 쉽잖아요. 장기 보관도 되잖아요. 살충살균, 물활성부터 시작해갖고 영원히 안 상해요, 걔는. 상하지는 않아요. 네. 상원에서. 근데 햇빛 비치는 데는 두지 말아요. 열을 받고 날라가 자꾸. 벤젠이나 뚜껑을 닫아놓으면 계속 상관없고. 그래서 햇빛 비치는 곳에 두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초액 이렇게 부르지 말고 유기산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이걸 폴리페놀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걸 벤젠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합성체예요. 그리고 숯가마에서 사오는 목초액은 깨끗해요. 그 수술을 만들 때 집에서 나온 목초액들은 더러워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하고 태워요. 근데 숯가마에서
수술 생산하는 목초액은 수술 때울 때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소가 불안정해서 숯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숯 공장은 아주 깨끗한 한 종류의 참나무만을 써야지 거기다가 소나무를 섞거나 다른 나무를 섞거나 또는 불을 필 때 이런 같은 거 잘 붙는다 그걸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숯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한 참나무 진액이에요. 참나무가 쓰는 게 있잖아요. 뭘로 쓰냐면 오크통. 오크가 참나무잖아요. 안 썩잖아요. 완벽한 방부제잖아요. 살균제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굴피라고 하는 두꺼운 그 껍질을 가지고 있는 참나무의 껍질을 깎아서 만든 게 코르크막이에요. 안 썩잖아요. 굴피집이라고 해서 참나무 껍데기를 까갖고 지붕을 하면 안 썩잖아요. 벌통도 개로 만들잖아요. 안 썩어요. 왜냐하면 살충, 살균 효과가 있는 나무가 참나무고 그 효능을 압축해서 빼낸 것이 목초액이라고 해요. 참나무 숲에 들어가면 풀이 거의 없죠.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소재니까 그 목초액 활용 잘하세요. 목초액만 활용 잘해도 농업의 한 단계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초액을 네. 10,000배 희석하면 네, 그 토양에 반수할 때 수시로 그냥 해줘도 관계없는 거죠. 최고죠. 10,000배 정도 희석해서 들어가면 거기 있는 작물들은 최적 환경이라고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유기산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식물이 미생물이 가장 활성화될 때 나온 게 유기산이라고요. 가장 건강할 때. 그러기 때문에 걔를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 실질적인 물질이죠. 미생물이 갖고 가면 미생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내가 퇴비를 발효를 빨리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소량의 목초액을 넣어주면 잡균은 없는데 유익균이 팡 증가하는. 이상으로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내부 요소 중에서 유기산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